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단 선생님 말씀은 굉장히 우주, 자연, 인간, 노래 이걸 하나로 네. 이 하나의 계통적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 상당히 동양 철학적이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다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예. 바다가 건강한 이유가 뭘까? 바다가 건강한 이유는 항상 파도가 있기 때문에, 아, 해도가 흐르기 때문에, 해류가 늘 항상 흐르고 움직이지. 항상 움직이고 또 파도가 늘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항상 파도를 쳐주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늘 깨끗한 거예요. 네. 건강한 거예요.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사람은 본능을 억제해가지고 문명을 건설했다. 그렇죠. 네. 그 본능이 뭐냐? 소리 지르는 것을 억제를 했잖아, 우리가. 억제를 네. 맞아요.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해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렇지, 맞습니다. 네. 조용히 해라. 네. 그래서 조용히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골라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물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흔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소리로 흔들어줘야 되는데.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 아주 근사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국에서 집안에서 교육받을 때부터 조용히 해라,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있죠. 그래서 제가 가장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홍삼 녹용 다 좋아요. 좋은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집안에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언제든지 마음껏 소리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면 그 이상 좋은 투자가 없다. 이거 단언할 수가 있어요. 되게 방음 장치를 해놨습니까? 그 소리를 마음껏 지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의문이 하나 풀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부산 경남인 거 아시죠? 네. 부산 경남 출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대구 경북은 가수가 제일 적어요. 네. 제가 경북 출신이거든요. 네. 그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대구 경북이 아주 엄격한 유교적 전통이 강한 데라고요. 네. 그는 집안에서 뭐 노래 부를 분위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쪽으로 나가겠다 하면 니 딴 따라 데리려고 하는 게 해가지고 막 구박을 한다고. 그런 분위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랑 많이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문화가 발전을 하려면 음향의 조화가 돼야 돼요. 말하자면 여자들과 남자들의 어떤 소리가 이렇게 비등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그 신식 교육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기 시작했고, 말하자면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의 소리가 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죽여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절반의 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정체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신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마음껏 했단 말이에요. 서양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것이 여자들의 소리에서 침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죽어있던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다. 우연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서양 역사를 보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아랍인들이 그 대포를 들고 와서 거기다 담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점령이 됐어요. 1453년. 그래서 이스탄불로 바뀌었죠. 그래 이스탄불로 바뀌고 그때 이제 득세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의 세계가 오는가 했더니 오히려 아랍은 죽어버리고 유로피안들이 또 득세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그 소리로 따져보면은 소리로 역사를 따져보면은 그 아랍의 그 종교는 노래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음악이란 그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장르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늘 찬송을 한단 말이죠. 그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찬송가? 찬송. 그게 그 찬송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은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할 정도로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의 제일 목적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살아나다 보니까는 문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소리를 잘해서 그것이 소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또 개인의 건강을 바꾸고 이런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아주 탁절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맘 놓고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공간이 교회거든요. 네. 교회 성가대를 통해서 찬송가를 막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뭐 근대 음악이 다 이제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 찬송가 중에 마르틴 루트가 내주는 강한 성령. 작곡한 네. 것도 있다시피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에서 독일 중심으로 신구교가 싸우는 종교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신교도가 이기는데, 신교도가 이기는 것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찬송가였다는 게 있어요. 네. 찬송가를 부르면서 싸워서 네. 이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저도 이제 교회 나갔는데, 개신교 나가는데, 가서 1시간 예배 볼 때 찬송가를 몇 개 부르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곡을 불러요. 네. 시간이 60분 중에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한 25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찬송이, 그러니까 설교와 찬양이 그 비슷해요. 시간 배분이. 네. 그러니까 음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 그 중국 고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보려면은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노래의 수준이 높으면 그 나라는 잘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최고 수준이다. 노래, 음악, 네. 음악.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우주와 닿는, 네. 우주와 닿는 아주 핵심이고, 조단 선생님은 보니까 노래를 평가할 때 철저하게 악보 중심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악보를 가지고 편곡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악보대로 부르는 게 제일 잘 부르는 거고, 그것은 바로 작곡가가 그 노래를 지을 때 심려를 기울여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작곡가를 존중하자 이거지. 작곡가가 작곡을 할 때는 그 노래의 가사말의 그 뉘앙스,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음정과 박자를 넣어놨단 말이죠. 예. 그죠? 가사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데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답시고 거기다 초를 치게 되면 노래를 배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재해석을 한다 어쩐다고 까불까불 하지만 한마디로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고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평한다고 하니까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고 제 스타일대로 하고 하는 건 아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노력 필요 없죠. 노력이 필요 없어요. 허던대로 해서는 늘질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허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늘질 않는데.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김호중 가수가 굉장히 뭐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여튼 팬클럽 수가 아마 임병웅 다음인가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우리 김호중 가수 노래를 몇 곡 분석하신 우리 조단 선생님의 평은 상당히 좀 혹평에 가깝더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뭐든지 본질을 앞세워야 돼요. 그림자보다는 본체가 먼저잖아요, 항상. 그렇지. 뭐가 중하고 뭐가 중하지 않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김호중 씨는 그걸 못해.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를 구분을 못해.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제대로 못하는 거다, 노래를. 그리고 뭐가 있냐면, 노래 부를 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면은 엄청 험상궂죠. 네. 특히 고음을 낼 때. 고음. 예. 고음을 낼 때 얼굴이 굳어져요. 싸나워져.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노래하는데 왜 얼굴을 이렇게 싸납게 합니까? 인상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어 짜니까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거부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조단 선생님이 좀 낮게 평가하시는 분 중에서 의외로 대중적인 인기가 많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명해진다는 것은 유명세가 따르는 거고
근데 보통 비판을 안 한다고 하여튼 팬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손태진 가수. 손태진 가수. 예. 이런 분들은 대중적으로 높은데 선생님 평가하실 때는 좀 짜더라고요. 손태진 씨는 목소리를 너무 바닥에 깔고 해요. 예. 말하자면 아래턱에다 힘을 잔뜩 줘가지고 소리를 하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사람을 협박할 때 어릴 때 쓰는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죠. 소리 자체가. 네. 그런 식으로 노래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괴롭지만 본인도 굉장히 해로워요. 본인한테도. 그런 다음에 엄청 해로운 발성을 하고 있어요. 네. 배호를 높게 평가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 배호 가수가 노래 부를 때의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새 다시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도 노래 잘 부르는 건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배호의 대표적인 곡은 누가 울어.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 그게 이제 대표 곡이잖아요. 예. 누가 울어 같은 경우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그러니까 소리가 없이 흘러내리는 이슬비란 말이죠. 막 추적추적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내리는 이슬비란 말이에요. 밤에 내리는 비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가 내린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끔 소리를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수가 없어요. 요즘에. 네, 그 상황에 맞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소리 없이 한다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게 완전히 가사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가사의 느낌, 그걸 제대로 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살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제대로 살리는 가수가 배우 말고 누가 있느냐. 네. 그런 점에서 배우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유튜브 보면은 노래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부터 제대로 해라. 말부터. 예를 들어서 고음이다 하면은 고음 발음이 안 돼. 곰 이런다고. 그리고 또 호흡인데 홉 이런다고. 발음을 제대로 못해.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발성을 가르친다고 그래. 말부터 제대로 해라.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전부 발성을 해야 되네. 발성하고 발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음이 발성이고 발성이 발음이지. 엄마를 험마라고 하질 않나. 얼마를 헐마라고 하질 않나. 어머나를 허머나라고 하질 않나.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의 비밀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노래 교실이라든지 발성 교실에 대해서 아주 이론을 가지시고 여기 보면은 그 악보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발성하는 방법을 여기 이제 정리를 제가 5년 동안에 깨달은 것을 여기다 한 번에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거고 그 대신 그만큼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발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리를 일단 목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소리를 머리통으로 올려줘야 돼요. 머리로 불러야 돼요. 머리 위로 올려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공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공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공명은 뭐냐? 공명은 단단한 막이 있잖아요. 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단단한 막이 있고 중앙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살짝 터치를 해주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증폭이 돼가지고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명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천장인데 입천장에다 소리를 실어줘야 돼요. 입천장. 입천장이 있으면 여기 입천장이다 하면은 이게 뒤쪽이 있고 앞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코 있는 쪽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둥글게 되니까 이게 가장 단단해요. 이빨 바로 이죠. 혀를 딱 혀끝을 탁 올리면은 입천장이 닿죠. 그 부분이 단단 입천장이라고 해요. 경구개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경구개. 그 경구개를 올려줘야 돼요. 경구개를 올리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입천장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소리를 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다에게 고
이 고 소리가 고 이게 입천장을 울리는 소리예요. 예. 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음이 높다고 해서 울리는 게 아니고 낮다고 해서 안 울리는 게 아니에요. 낮게 해더라도 고 예, 얼마든지 울릴 수가 있어요. 예. 어려울 게 없어요. 예. 이게 여기 경국에 울리는 게 두성인 거예요. 두성. 두성은 대단히 어렵게 얘기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고, 고, 가볍게. 고, 소리가 가벼워야 돼요. 고, 소리가 무거우면은 그건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발성하다가, 뭐 여러분들, 입에서 침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제대로 하면은, 침이 자주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 침이, 하루에 나오는 침이 2.5리터래요. 그리고 침만 삼켜도 우리 몸의 진액이거든요. 진액. 피하고 비슷한 거예요. 침을 자주 삼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침을 삼켜야 되는데, 침이 말라버려. 발성하다가. 목이 칼칼해져. 그래, 물을 자꾸 마셔야 돼. 그건 발성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성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거라니까? 목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에 대해서 좀, 호흡을 계속 강조하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 호흡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호흡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연습할 필요도 없고. 예. 예. 호흡근은 불수의근이란 말이에요. 불수의근. 그렇죠. 불수의근이라는 것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다. 예,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 의지로 움직여보려고 억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호흡을 하려고 예를 써?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래 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온다, 그죠?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억지로 뭐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고 하면서 백날 첫날 해봐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건강을 해치는 거다 오히려.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목으로 부른다는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울려서 부른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의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목에 힘이 빠지질 않아요.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려면 어떻게 되냐. 목에 힘을 안 줘야 되는데 목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 버려. 평소 하던 습관이 있어서 습관을 못 고치거든요.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목에 힘 주는 습관, 턱에 힘 주는 습관, 입에 힘 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목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 어깨를 탁 힘을 빼고 목에도 힘을 빼고 턱에도 힘을 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힘은 광대에 들어가야 돼요. 광대. 광대. 광대를 들어 올려요. 광대를 들어 올려서 이 광대에서 소리가 나와주는 거예요. 광대. 이 얼굴에 소리를 심으라고 하죠. 광대를 들면은 입 안에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공간이 확보된 공간 안에다가 소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되느냐? 죽었다 깨도 안 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연습하는데 그냥 노래 불러서는 안 돼요. 습관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버리는 습관을 콧노래를 통해서 입을 딱 다물고 가볍게 띄워주는 연습을. 콧노래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까? 필수예요. 그건. 필수입니까? 필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관악기예요, 관악기. 그러니까 아래 배에서부터 머리통까지 다 한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 연결돼 있어. 이 통에서 아래부터 위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통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한 번에 딱 소리가 나가줘야 돼요. 말하자면 통발성을 해야 통발성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단계가 콧노래예요. 근데 콧노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콧노래 자체가 하나의 피리소리처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음정, 박자, 강약 조절 이게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콧노래만 가지고. 예, 근데 이게 쉽게는 되지 않겠죠. 제가 이 노래의 비밀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담아놨어요. 어쨌든 노래 제대로 부르시고 싶으시면은 노래의 비밀로 들어가십시오. 노래의 비밀. 그리고 노래 부르는 기술로 이야기한다면은 트로트를 잘 부르면은 가곡도 잘 부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로트냐 가곡이냐 뭐 발라드냐 이렇게 범주를 나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찬송가를 잘 부르면은 가곡도 잘할 수 있고 가곡을 잘하면 또 트로트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정, 박자, 악보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것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 거지. 근데 잘 부르는 가수인지 뭐 적당히 부르는 가수인지를 구분하는 몇 가지 노래가 있잖아요. 요 노래 잘 부르면 잘 부른다. 목포의 눈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노래들은 많이 끄죠. 이제 분절이 많기 때문에 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분음표가 많고 분절이 많은 노래들은 흐름이 오르락내리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하지 않으면은 노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얼마나 잘 뺐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려주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노래, 뭐, 목포의 눈물이라든가, 찔레꽃이라든가, 찔레꽃, 예. 예, 이런 노래들은, 분절이 굉장히 많은 노래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수의 어떤 내공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정서주 양이 16인데, 이 목포의 눈물을 잘 부르는데요. 정서주 양은 몸이 작은데도 목소리가 커요. 몸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참새가 온동아리 작잖아요. 근데도 소리 지르면 100m, 200m 전방에서도 또렷하게 들리잖아요. 공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공명을 잘 지키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제대로 공명을 못 시키니까 제 소리를 못 내는 거죠. 우리 조단 선생님 뭐 이 유튜브를 제가 만나는 뭐 작곡가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보내요. 예. 그러면은 이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인데 이 지금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이 가수들, 작곡가 또는 이 뒤에서 이 콘서트를 연출하는 사람들 또는 방송에서 이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딱 제시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효과가 언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예.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예. 그 작년에는 상당히 그 악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예 없진 않지만, 당신이 뭔데, 유명 가수, 그러니까. 우리 대가수의 노래 평가를 하느냐. 우리 뭐 작곡가 아무개도 이렇게 칭찬하고 저렇게 칭찬했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항의 댓글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그런 댓글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예.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고 있고요. 물론 이제 팬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예, 아주 다행입니다. 그럼 예. 편이 생기죠. 예. 예. 그래서 노래는 정석대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정석대로 하는 게. 예, 이게 전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껐득하면, 자기 스타일을 찾았네, 뭐가 찾았네 하면서 헛소리를 하거든요.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노래를 찾아야지. 노래를 살리는 노래를 하라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 스타일을 살리는 노래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한 노래 부르지 말고, 예. 그죠? 노래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그렇죠. 조단 TV의 굉장히 축적된 자료가 많습니다. 천곡 안 됩니까? 지금까지 아신 게? 1100곡 정도. 와, 1100곡을 분석을 하시고, 노래를 어떻게 잘 부를 수 있느냐를 최고 수준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그걸 들으면은 뭐 노래 듣는 기쁨도 있고, 거기서 자신의 그 약점도 파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이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예. 노래 비밀로 들어가시려면은 조단 TV로 들어가서 링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메일 주소를 예. 띄워놨어요. 띄워놨습니까? 네, 메일 주소를 띄워놨으니까는 메일 주소로 들어오시면 보내주시면 예. 예, 되죠. 예. 결제 그것도 가능하죠. 같이 띄워놨어요. 같이 띄워놨. 예. 2만 원입니다. 2만 원 평생 친구가 되는 예. 최고 수준의 노래 교실이고 노래 교사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각적으로 컴퓨터 전문가시니까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는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여기 서울 올라오시면 계속 이런 대화를 계속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